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다양성 정치편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장애형과 다양성 정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저희가 하는 훈련의 형태는 체험형, 참여형, 대화형 인권교육으로 막 몸을 쓰고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다양성 훈련을 많이 못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 2년간 지속되면서 직접 활동을 하는 활동가도 나왔었고 연구자, 작가, 영화감독, 상담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정치인, 교사, 교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랑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중에 최근 영상 중에 하나가 전업세라는 전쟁 없는 세상의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사회운동 내에서 4가지 역할에 대해서 행동가, 조직가, 개혁가, 시민지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혜영님의 역할은 유튜브나 영화감독처럼 이제 시민지향에서 시민들을 설득한 역할을 하시다가 지금은 개혁가로, 개혁가는 이제 변호사나 정치인처럼 입법을 하고 마지막 이 개혁 단계에서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 변화가 있으셨는데 이전에 하셨던 역할과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의 차이점, 그리고 여전히 같은 점,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서 느낄 수 있었던 더 좋은 점이 있었는지 이렇게 3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그 분류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4가지의 역할 중에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사적인 경험에서 시작을 했죠. 장애를 갖지 않고 있는 저와 그리고 장애가 있는 제 동생의 삶에서 존재하는 어떤 차이, 그걸 뭐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차별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바꾸고 싶어서 제가 먼저 이제 선택했던 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창작. 그게 책을 쓰는 것이든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든 혹은 유튜브 채널에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종류의 불평등한 삶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공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그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곧 필요한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 나가고 이제 이러기를 바랬었는데요.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그렇게 바뀌기에는 좀 너무 느리고 약하다고 생각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저는 좀 더 어떤 우리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이제 정치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주어진 권한으로 제도화하는 영역으로 오게 됐는데 창작자로서 좋았었던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생각과 느낌과 목소리를 또렷하게 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또렷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고 잘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다양한 다른 시민들의 이제 주권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대의정치 입법자로서 같은 메시지를 내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저하고 비슷한 생각 내지는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굉장히 많이 경유하고 거쳐서 이것을 완성해내야 되는 새로운 미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처음에 적응해야 되는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내 말을 가장 잘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 수 있는 말하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훨씬 괴롭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하지만 각각의 그래서 좋은 점들도 있는 거죠. 또렷하게 창작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목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성 있게 또렷하게 내 올곧은 소신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편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훨씬 덜 자유롭고 많이 듣고 또 모서리를 깎아내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된다면 정말로 필요한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제 창작자로서의 말하기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말하기는 그 힘의 자체의 어떤 크기와 강도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도 있죠. 또 이 사회운동론에 대해서 전업세 활동가분들이랑 말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느릴 수도 있지만 이 문화가 사실 잘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설득이 되게끔 한 후에 입법이 되면 그것이 계속 오래 갈 수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후에 입법만 하게 되면 또 계약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고 또 하면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2가지의 역할이 사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고 말씀하신 게 정말로 저는 명확한 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복잡 다단하다 보니까
모든 그런 의제들이 전부 그렇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좀 어려워진 세계인 것 같아서 더더욱 그런 다양한 주제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에 개입하고 뭔가 대화를 촉발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진짜 폭넓은 사회운동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그 대화의 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대화가 없이 뭐 이기는 토론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물론 그것도 사이다라서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전 좀 회의적이에요. 맞아요. 저희는 다양성 훈련에서 하는 일이 대화거든요. 안전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어떤 모난 점을 드러내도 내가 공격받는 게 아니라 그 이슈에 대해서 서로 더 이야기를 해나가자라는 태도로 경험을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또 그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공간을 또 바꾼다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저도 참여하고 싶은 워크숍인데 아니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앞서서 이제 30초 대답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를 해주셨지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내고 싶은 사회상이 딱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가 이 법에 뭐는 금지하는 차별, 뭐는 맞아요. 아님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처벌받고 딱 네, 안 받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차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어떻게 여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규정한 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차별 행위가 있는데 이게 여기 진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얘기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국가인권위에 가져가서 진정을 넣어보고 충분히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하면 안 되는 차별이라면 그럼 시정합시다. 이렇게 가는 충분한 토론을 촉발하기 위한 것인데 그 안에서 이런 다양성 연구소에서 하시는 대화의 기술이랄까요? 아니면은 진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하게 소용될 것 같네요. 정말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냥 정답이 나와 있고 딱 그거에 의해서 처벌받는지 안 받는지 네. 또는 나는 잘못된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천국인지 지옥인지까지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산타클로스를 몇 살 때까지 믿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산타클로스를 믿었던 때 나도 나고 믿지 않게 된 나도 나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이나 어떤 고정관념들도 사실 그렇게 언제든지 지금까지도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텐데 굉장히 그거 차별이에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이게 차별이야 라면서 이렇게 확 밀어내는 거 그렇죠.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게 아마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종류의 경직성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면 끝장을 내는 이런 종류의 또 이제 관행들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을 좀 분리시켜주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성차별주의자야, 인종차별주의자, 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당신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네. 그 이슈에 대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 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 대화 방식을 할 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기도 좀 쉬워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화 주제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 강의랄까요? 이 워크숍을 국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국회, 가장 못하는 데가 여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뭐만 이제 잘못만 있으면 물론 잘못한 거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낙인 찍어가지고 맞아요. 쳐내는 것을 가장 열심히 하고 그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가 안타깝게도 사퇴하십시오 이거. 그렇죠. 당신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인격체 그 자체를 그렇죠. 사퇴하십시오 해버리는 좀 그것도 하나의 뭐 정치이기는 하지만 좀 언젠가 국회에 오셔서 꼭 워크숍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법안 발의를 한 후에 네. 사실은 발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통과되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다른 의원실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나 밥을 사면서 얘기를 해본다거나 하는 네. 여러 작업들을 하면서 실제 법안이 통과되게끔 노력들을 하나요? 수가 많은 당에서는 특히나 이제 지금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184. 때문에 네 뭐 맞아요. 거기서는 밀어붙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독단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비판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맘먹으면 그렇게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설득 작업 같은 것들은 별로 전혀 하지 않으시는 쪽에 가깝고
정의당처럼 이제 300석 중에서 6석이나 되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은 또 이제 법안들을 설득하러 가야 되는 입장에 있기는 했었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면 똑같은 의원님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얘기할 때 다르고 그 다음 얘기할 때 다르고 그 대화를 요구하는 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쩜 당신은 이런 법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의원님 알고 계시는 것과 좀 다르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귀 기울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통과되는 것만 사실은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다양한 법들도 사실은 개별 의원들의 몇 년에 걸친 노력을 거쳐서 통과되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다음 질문으로는 제가 장애형 신문 받아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행진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길보채와 함께 가고 네.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 같은 그림이 일면 이렇게 광고 맞아요. 있고요. 저희 보좌진이 가장 열심히 만든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장애형 의원의 뇌 구조라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과 탈시설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는 이제 별표 3개를 치시고 매우 시급이라고 맞습니다. 써주셨는데 기후위기는 사실 지금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시급하다. 그리고 이미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그 임계점은 지났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대선이 약 2달밖에 네, 남지 않아 머리 있는 아파. 네. 가장 큰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도 기후위기를 이 양대 정당은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맞아요. 모습이고요. 네. 뭐 심지어 원전이 친환경이다라고 하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과학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국회를 바꾸고 정부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그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네. 것입니다. 정치가 움직이는 방식은 지루할 정도로 사실은 너무 뻔해요.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들이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이제 위기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고조되어 있지만 이것이 내가 당선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사탕발림에 가까운 말들만 무책임하게 내뱉어 놓고 오히려 굉장히 지금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뭐 원자력계나 아니면은 뭐 석탄화력 발전계 산업계의 어떤 이해관계를 훨씬 더 우선하는 정책들을 쓰게 되어 있고 지금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내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의 뭐 소비 안에서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개인들의 실천의 합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22년에 대통령을 뽑고 이 대통령이 2027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데 2030년까지 우리가 2010년 대비 50%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2050년에 넷제로를 하는 건 사실상 정말 공연불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2030년까지 그걸 누가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제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정당도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정말 나서가지고 이것은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띄우시겠습니까? 2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 노력을 저희 이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에는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 당의 가치, 핵심 가치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건데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 뭐 이런 슬로건으로 기억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번 선거에서 선거 강령이라고 하는 걸 채택했어요.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제1강령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얘기해 왔었던 다양한 의제들이 있지만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식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정치 활동들을 재구조화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일단은 천명을 했죠. 그리고 그건 그 어떤 이제 정당들도 지금까지는 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당적인 결단이에요. 다음으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불평등 해소와 인권 보장을
목표로 삼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자체의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국회의 얼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죠.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다양성 정치가 실현되는 불평등 해소가 존재의 목표인 국회를 만들려면 뭐가 바뀌어야겠습니까? 전 어디서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갑갑한 문제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게 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실 한국 정치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변해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정의당 차원에서는 정치를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움직임을 해왔죠. 예를 들면 뭐 지금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지역구 중심의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이런 양당 중심의 고착화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는 종류의 정치를 구조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다당제의 어떤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정당이 해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 시민들은 사람들한테 참 희망을 많이 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인물들이 많이 정치 무대에 올라와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탁월하게 자신의 어떤 생각과 어떤 의제들을 웅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진짜 바뀔 수도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이 문제가 중요한데 대변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치는 더러우니까 내지는 정치는 그냥 원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많이 무대로 올라오시면 좋겠다. 정치라고 하는 도구를 기득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고 언제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소장님도. 네. 그래서 정치의 이 형태, 투표의 형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람들이 정치를 외면하거나 혐오하는 게 아니라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혜영의 다양성 정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3부로 넘어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